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이제 또 수업이 시작할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 정리부터 또 하고 시작합시다. 필기 잘 하시고.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 한 5주차에 접어들었더라고. 오늘까지 해서 딱 4주차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5주차인데, 그 얘기는 다음 주면 우리는 방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때쯤 오면 사람들이 지치니까 다들 좀 이렇게 힘이 들 텐데 힘 좀 내시고. 우리 선에 많이 요즘에 괜찮아? 요즘도 힘들어? 한 주만 더 참으면 쉴 수 있어. 좀만 더 버텨.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방학이에요. 모르셨어요? 네, 학원 방학이요. 왜 설날 때 방학 아니야? 자, 가봅시다. 위치 관계.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가르쳐 드리려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위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 혹은 만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구분하려 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런 상황부터 한번 가봅시다. 원이 이렇게 하나 위치하고 있고, 하나의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 자, 이것의 명칭은 어떻게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명칭부터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 자, 두 번째, 그러면 만나지 않는 상황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직선이 원과 만나기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른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 점을 부르는 명칭이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때도 있냐면 접한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어. 너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원이 온전하게 나와 있을 때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과 접한다라는 뜻이 같은 뜻인데, 만약에 원이 온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의 조건 중에는 반원만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이 반원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접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따라서 원이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와 접한다가 같은 뜻이지만, 만약에 원이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와 접한다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지? 자, 세 번째 상황은, 자, 역시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직선이 이번에는 접할 때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 우린 이런 상황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가지의 케이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두 가지씩 확인해 볼 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수적인 의미에서 만나지 않는다 혹은 접한다 혹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기하적인 상황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부터 우리 대수적인 상황과 기하적인 상황을 구분해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자, 첫 번째 대수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시계 상태로, 즉 연립을 하였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라는 것을 볼 건데, 자, 다시 원을 하나 좀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만나지 않게끔 직선을 하나 그려볼 거야.
자, 그리고 대수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방정식이 필요할 것이니까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써두시고, 두 번째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다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아가들 봐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연립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연립을 하게 되면 y 자리를 mx 플러스 n으로 바꿨을 때 x제곱 더하기 y 자리는 mx 더하기 n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탄생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1학년 학생들한테 당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을 보게 되면 그냥 무작정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떠한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자,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하였을 때 현재 이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자, 그러면 x의 최고차항부터 정리를 쭉 해보셨더니 여기서 m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있을 테니까 m제곱 플러스 1 x제곱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1차식은 얘네들이 곱한 거의 2배일 테니까 2배의 mnx가 탄생할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n제곱이 좌변에 있고 r제곱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r제곱이 0이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은 여기 보이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돼.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너희들한테 판별식 d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한다?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고맙게도 1차 샵의 개수와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하고 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결과가 되겠다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되셨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더 전개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야. 근데 그 행위를 뭐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개해 드릴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기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상황이 탄생하는데, 자, 기하적인 상황에서는 너희한테 선생님이 원을 가르쳐 드리면서 꼭 방정식을 연립함으로써만 꼭 원의 방정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원은 기하적인 특징으로서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원의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지? 자, 그러면 다시 원을 하나 그려보시고, 자, 또다시 직선이 있는데 걔가 역시 만나지 않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의 기하적인 특징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시면 이 원 역시 당연히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 보이시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따라서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 선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돼. 근데 그 거리 d가 원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와 비교해 봤을 때 그걸 우리 스몰 r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d값과 r값 사이의 대소가 비교되기 시작하는데 누가 더 크니? d가 더 크지. 오케이.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신 뒤에 걔를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좀 이따 문제도 직접 풀어보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했던 이 식이 선생님이 가능한 좀 간단하게 쓰려고 해서 빠르게 정리가 되긴 했었지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항상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유쾌하진 않잖아. 따라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빠른 게 무엇이냐면 기하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반지름과 비교하는 게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선생님이 왜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냐 한다면 우리가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얘만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데 분명히 한계라는 게 존재해.
따라서 양쪽의 상황을 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뭐 대부분 이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이 통용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대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봤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겠냐?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걸 뭐라고 그랬었냐면 접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수적인 방법과 기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려 하는 것인데,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이런 것도 보기 싫지. 자,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대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하셨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와 다르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가들아, 점의 좌표는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찾으려 하는 거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원한테 연립했을 때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탄생할 거 아니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는 mx 플러스 n의 완전제곱이 들어올 것이고 걔가 r제곱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자,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m제곱 플러스 1x제곱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2배의 mn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탄생할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무의미하게 계속 이 식을 써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확하게 대수적인 상황과 기하적인 상황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뭐 더더군다나 너희는 통합형 인재의 세대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식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 기하적인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기하적으로 풀어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지라는 게 궁금하면 대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내가 현재 이 식이 뭐라고 그랬었어? 라고 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이던가 아니면 하나이던가 아니면 없을 수 있잖아. 오케이? 없는 상황 우리가 방금 전에 2번에서 확인했었고, 3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접하는 상황인데, 접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이 같은 거란 얘기지.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이 x에 관한 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너희들한테 판별식 d가 얼마가 된다는 의미에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여기까지. 야, 그리고 아가들아 잘 봐. 이 판별식 d가 0이 되면서 탄생한 x의 값이 있을 건데 그게 얼마인지는 뭐 식이 좀 복잡하니까 굳이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걸 잠깐 알파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은 아마 m제곱 플러스 1 앞으로 묶어내면서 x-알파의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기하적인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갖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y좌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점이 어느 함수 위의 점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건데, 얘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 위의 점이기도 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한테 갖다 대입하시기보다는 어디에 갖다 대입하는 게 좋다? 직선한테 갖다 대입하는 게 좋은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아마도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m알파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값에 의미를 갖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에서도 역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젠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냐?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 어느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하였을 때, 야, 기하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는 건 무슨 의미겠어? 라고 하시면 원은 항상 도형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잖아.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반지름이 있을 것인데, 내가 현재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가 뭐와 일치할 것이다? 원의 반지름과 일치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 값이 같아집니다가 바로 기하적인 의미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을 갖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 역시 대수적인 의미와 기하적인 의미를 좀 잠깐 분리해서 보면, 자, 원의 방정식이 원이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직선이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대수조로 연립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건 똑같을 것이고,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좀 빠르게 정리해 보시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m제곱 플러스 1x제곱 더하기 2배의 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라고 하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보이시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을 때 현재 이 2차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는 뜻은 너희들한테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도 자명하지. 됐어.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는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점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테니까 얘를 이용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상상이 되실 거라 믿을게. 여기까지 하시겠어? 오케이. 마찬가지 이유로 y좌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y좌표가 서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한테 갖다 대입해도 괜찮겠지만 원한테 갖다 대입하실 때 직선에 갖다 대입한 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 만약에 x자리에 알파를 원한테 대입하게 되면 이 한 점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x가 알파인 순간에 점들이 다 구해지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두 개의 값이 구해져. 그럼 우린 또 그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점인가 한 번 더 따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직선에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빠르게 y좌표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연속적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만약에 기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제 상상이 되냐?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약간 대수적을 불편하게 써놓고 약간 좀 이렇게 난잡하게 써놓고 기하를 되게 깔끔하게 써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너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기하적인 의미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반지름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자, 따라서 기하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자, 원은 당연히 중심이 있을 것이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를 잴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자명하지. 똑같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봐라. 애기들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더 서로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때 원의 내부에서 생기는 직선의 일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더라? 현이라고 부르거든. 현. 오케이. 그럼 이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것을 대수적인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얘를 기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뭐야? 반지름인데다가
게다가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시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정확하게 현의 길이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일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게 항상 자명하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고 이 보라색 선은 공통선이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 된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대응변으로서 같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항상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하는 것도 하나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은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 누가 더 큽니까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와 원의 반지름 R 사이 누가 더 길어? R이 더 길다라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하적으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까지 정리를 먼저 하시고 35번, 37번 문제를 풀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자, 35번 문제 보시면 자, 직선을 하나 주셨는데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을 주셨고, 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주셨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원을 줬어. 자, 얘네들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자, 아가들 다시 봐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위치관계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는 결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원은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직선은 k값의 의미가 y절편일 것이고, 그 y절편에 따라서 직선의 높이가 계속 달라져. 즉 k값이 크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k값이 좀 적당하게 작으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k값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게다가 k값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다시 지날 수도 있고, 더 작아지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냐면, 내가 이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걸 바라려고 했을 때 접하는 순간이 몇 번 가능하겠다? 2번 가능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즉 위쪽에서 이렇게 한번 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밑에 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면 접하는 순간보다 k값이 작아지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보다 k값이 커지던가 그 사이에 있어야겠다. 만약에 안 만나길 원한다면 접하는 순간보다 작던가 접하는 순간보다 커야겠다,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것에서 대수적인 것부터 한번 가볼게.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들한테 풀어드릴 때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유리한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양쪽을 다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이 접합니다를 구하게 되면 그 상황을 기준으로 k값을 범위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접하지라는 것을 찾아내려 해. 그래서 이 직선을 갖다가 연립을 시켰을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의 완전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는 x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자, 전개해서 정리하셨더니 2x제곱이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플러스 2kx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x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지금 무슨 순간이 먼저 필요해 라고 하시면 k값이 그러니까 k값이 접하는 순간에 k값이 얼마냐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 따라서 얘가 접한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접한다라는 뜻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이니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판별식 D가 0일 것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4분의 D 판별식을 사용하니까, 자, 1차 샵의 개수의 절반을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A는 2고 C는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오케이? 따라서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그 결과가 0이길 바란다 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K제곱 값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K의 값이 뭐일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찾았어. 자, 이게 왜 풀마 루트 2가 나오는지도
그림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냐? 내가 만약에 얘를 좌표 평면이 그렸다고 한다면 오케이?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기울기는 1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는 순간에 y절편값이 루트 2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y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접하는 상황에 y절편 값이 k가 y절편이었으니까 y절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찾았으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 1번 답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할 것이고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줘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의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클 것이고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k의 값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되니? 자, 만약에 얘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 2보다 y절편이 커져버리면 안 만나잖아. 혹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져 버려도 안 만나지. 따라서 k의 값은 루트 2보다 크던가 또는 k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던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아시겠니? 물론 이 각각의 결과는 현재 이 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기하적인 풀이도 한번 가봅시다. 자, 기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 원이 하나 있네. 자, 그리고 그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혹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지라는 상황을 보려 할 때 원은 항상 핵심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관계라고 그랬잖아. 이해하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요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요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반지름과 비교해봤더니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것을 따져보면 되겠지. 그러면 아가들아,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파악해봤더니 이 원의 중심은 당연히 0,0 아니겠냐? 그리고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직선을 조금 정리하니까 일반형으로 x-y-k는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직선 아니시겠어? 그러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자,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것이고 x와 y자에 각각 0을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k가 나온다까지 하시겠니? 됐니? 자, 이 상태에서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원의 반지름 얼마? 1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아가들 우리 목적에 따라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지금부터 비교하기 시작할 건데 자, 1번 만약에 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원한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고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따라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2분의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반지름이 더 커야 한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아가들아 요거 정리해 보시면 양변을 루트 2는 곱해도 부등의 방향 안 바뀌지? 그러면 절대값 k가 작습니다. 루트 2보다라는 식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 지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여기 있는 요 오른쪽 우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취해서 양변에 취하면 된다. 기억나셔? 오케이.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마이너스 루트 2보단 k가 클 것이고 플러스 루트 2보단 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하지. 자, 마찬가지로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에서는 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인데 걔가 정확하게 반지름 1과 같아져야 접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상황 역시 빠르게 풀어보시면 절대값 k가 루트 2가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정리하면 되시겠네. 마지막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일 것이고 걔가 반지름 1보다 커버리게 되면 안 만나겠지. 자, 따라서 현재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커요 라는 식이 될 것이고, 얘 역시 빠르게 정리해 보시면 k는 루트 2보다 크시던가 아니면 k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던가 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이해하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때 정말 자주 이걸 이용할 건데, 선생님이 왜 굳이 이 쉬운 방법을 냅두고 대수적인 방법과 항상 같이 설명해 드리냐면, 너희가 처음에 기하를 배울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표평면이 시작되면은 이게 되게 웃기게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 대수적인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식을 전개했다. 지금 다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이항 정리시키고 나머지 정리하고 항등식 바라보고 그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 대수적인 얘기란 말이야. 그걸 막 하다 보면 애들이 그게 수학이라고 착각해. 그것만 수학이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쁜 단점이 몇 가지 탄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하지. 너네가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 못했던 상관 별로 없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정도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가능성이 되게 커.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거 반복하니까. 솔직히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는 게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집혀 매번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다 보면서, 그때 수학을 전체적으로 큰 부류로 나눴을 때 대표적인 게 대수학이고, 두 번째가 기하학이고, 세 번째가 이산수학이라는 건데, 이 세 가지 수학이 다 똑같은 수학이 아닌데 자기가 대수학을 조금 잘했다라고 해서 기하학을 무시하면 기하 나오는 순간 얼어붙어. 마찬가지로 대수학도 잘했고 기하학도 잘했는데 이산수학 무시하기 시작하면 확률과 통계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애들 얼어붙어. 즉 다른 수학을 접근할 때는 애들이 연결 지점을 계속 찾으면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다 다른 말 돼. 아시겠니? 그래서 지금 항상 당부드린 건데, 편한 것만 취하려 하지 마시고 얘네들의 본질이 뭔가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거를 너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모르고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놓을 수 있도록 하셔라. 아시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37번 가봅시다. 자, 직선을 역시 하나 주셨고 y는 mx 플러스 3이라고 줬어. 자, 우리 아가들 오랜만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 야, 이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이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기울기를 몰라서 라는 얘기를 확장시키면 기울기에 관계없이란 얘기가 될 수 있지. 이 말이 됐어? 선생님 오랜만에 뭐 끄집어내는지 알겠어? 오케이? 물론 구조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y좌편이 3이라는 건 다들 알 텐데, 선생님이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거야. 나는 이 직선을 그리려 하고 싶은데 그릴 수가 없어. 왜? 기울기를 몰라서. 그러면 기울기에 상관없이 얘는 어떤 데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기울기에 상관없이, 즉 m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생각해 보시면 m을 가지고 있는 놈과 m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얘가 계속 바뀌고 있을 테니까 걔 좀 조용히 라고 하면서 x가 얼마? 0일 것이며, 걔 기껏 0만 들었더니 얘가 다른 값 말하면 안 되니까 얘도 얼마? 0이어야 해서 y가 얼마? 3이다 라는 거 이해하셨어? 오케이? 즉 너희가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기울기와 y좌표라는 의미도 사실상 항등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즉 여기는 이 직선은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막 달라지고 있지만 0,3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지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직선 말고 원도 하나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원이야. 자, 다시 가보자. 이 원은 그릴 수 있어 없어? 이 원은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아시겠어? 너희가 도형을 바라보면서 이걸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놓고 그릴 수 없는, 즉 변화하는 요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즉 변수를 누가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건 문제를 접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알겠어?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원을 그리려 하는데 당연히 원은 그릴 수 있고, 두 번째 이 직선은 못 그리긴 하는데 다 못 그리는 건 아니고, 오케이? 기울기가 몰라서 정확하게 고정할 수는 없지만 0,3을 지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럼 현재까지 상황을 그래프로 잠깐 표현해 볼게.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직선은 0,3이 y좌편이니까 2 그리고 여기가 3, 여기를 지나야 돼. 그리고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아시겠어? 그 수없이 많은 직선들 중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 m값이 결정되지 않아서. 됐냐?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 얘가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날 때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하셨단다. 여기까지 하시겠니? 자, 그럼 아가들 다시 생각. 야, 직선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긴 한데, 오케이?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를 만나기 원해? 어떻게 만나기 원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러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접하는 상황이 하나 있을 것이 그거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근데 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안쪽으로 들어가도 역시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건 똑같아. 여기까지 하시겠냐? 자, 여기서 생각. 흰색 직선도 가능하고 하늘색 직선도 가능한데 난 이 두 개의 직선들 중에서 어떠한 상황을 찾고 싶은 것일까 고민 좀 해봐. 나는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걸까?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걸까? 어떠한 직선을 찾고 싶은 걸까? 자,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냐면 너희가 문제를 보면서 특정 조건들을 눈에 익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자연수 m의 최소값을 요구했어. 야, 그러면 집중. m이 뭐였어?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자연수가 되었다는 의미는 반드시 양수라는 것을 의미해. 음수인 자연수는 없으니까. 그럼 아가들 다시 생각.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색 직선을 의미하겠어? 하얀색 직선을 의미하겠어? 그렇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걸 원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원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겠고, 그리고 이 직선 역시 y절편을 줬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거 쓰지 마, 그냥 읽어.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뭐 2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반드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프를 보면서 특징을 찾아내야 돼. 아시겠어? 나중에 한 방에 필요해서 그때 가서 서둘러서 찾으려 하면 절대 못 찾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이따 너희한테 해드릴 잔소리 중에 내용이 하나가 이런 건데 너희 필요할 때 그때가 돼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항상 늦어. 이거 꼭 명심해. 내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너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돼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은 거야. 아시겠어? 그렇게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너네가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금부터 똑바로 준비를 하셔야만 해. 아시겠어?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찾고 싶은 건데,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시면 대수적인 방법도 통용이 될 것이고 당연히 기하적인 방법도 통용되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머리를 좀 써보자. 내가 둘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빠르다고 했어? 기하적인 방법이 좀 더 빠르다고 했잖아. 따라서 나는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보다 짧길 바래? 반지름보다 짧길 바라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가들 이 직선의 방정식 정리하셨더니 mx-y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고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0,1인데 반지름은 얼마야? 그럼 1이잖아.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셨더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갖다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되니까 2가 되겠지. 얘는 절대값 씌울 것도 없지. 됐냐? 걔가 1이라고 하는 반지름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커야 한다고? 반지름이 더 커야 한다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에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려고 하는데, 야, 당연한 얘기지만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양수다. 이제 복소수 배웠지, 허수. 오케이? 여기 잠깐 질문. 루트 a 양수야, 음수야? 루트 a 양수야, 음수야? 잠깐만, 나 하나 묻고 갈게. 허수 배웠니? i? 오케이? 루트 a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 왜요라고 물으시면 a가 만약에 양수면 루트 a는 당연히 양수지.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루트 a는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허수가 된다. 무슨 말이겠어? 따라서 이 값이 어떤 걸 보장하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항상 보장해. 허수가 될지언정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따라서 내가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도 부호방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자명하지? 오케이? 자, 따라서 좌변은 2일 것이고 우변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며 양수는 서로 제곱해도 부호방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양변을 서로 제곱하시니까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결국에 m제곱값은 뭐보다 크시다? 3보다 크시다. m제곱값이 3보다 크니까 m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m의 값의 범위는 루트 3보단 크던가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단 작던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연수를 원하니까 얘는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럼 요거보다 큰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아가들 루트 3은 대충 얼마? 루트 3 대충 얼마? 1.7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다. 선생님 그거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외워라. 알겠니? 루트 2와 루트 3은 기본이다. 아시겠니? 1.4하고 1.7 정도 되는 값은 절대 깔리지 마셔라.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m이 1.7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 얼마? 2.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최소값은 2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됐음둥.